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출국 금지 관련 사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출국 금지 문제 중에서 촉법 소년의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촉법 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된 이제 촉발된 어떤 여론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 외에도 소년법과 관련된 절차 규정에 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의 출국 금지가 가능한지, 또 입국 시 통보 절차가 존재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뭐 경찰,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제 듣다 보면 뭐 누구누구 출국 금지됐다, 이런 소식을 이제 가끔 종종 아주 듣게 되는데요. 네. 출국 금지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종종 뉴스에서 뭐 수사 중인 재벌 회장이나 유명 인사를 출국 금지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듣곤 하는데, 네. 이 출국 금지라는 것은 수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사유로만 출국 금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서 인터넷에서는 나도 모르게 출국 금지가 돼서 공항에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사례들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유에서 좀 알아보면 이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6개월 이내에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그 사유로서 뭐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라든지, 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든지, 네.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양육비, 병역 의무 기피, 그다음에 뭐 2억 원 이상의 국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될 때 무조건 출국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각 기관의 이제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유를 판단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출국금지 조치를 이제 신청을 해야 금지가 되는 형태가 될 텐데, 6개월짜리 말고도 좀 더 짧은 것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범죄수사 관련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은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 중지됐다든지, 뭐 수사 중지됐다든지, 아니면 뭐 도주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사 진행이 어렵다면은 3개월 이내에 이제 출국금지를 하는데,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영장에 혹시 유효기간이 있다면 또 그 유효기간 내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국금지를 이제 조치를 받았는데, 금지를 해야 될 대상, 그 사람이 이미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만약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신변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피의자가 국외에 이제 체류 중이라고 한다면 사실 출국 금지나 뭐 출국 정지 조치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법무부에다가 이 해당 인원이 입국할 때 통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놓으면 법무부에서 그 사람이 입국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바로 수사기관에게 통보를 해주고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를 입국 시 통보 제도라고 하고요. 입국을 하는 걸로 입국 시 통보를 받고 그때 출국 금지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입국 시 통보라는 거는 사실 범죄 수사 받는 사람 외에도 뭐 재판 불출석을 해서 구속영장이나 지명 수배가 됐다든지, 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명 수배됐다든지, 아니면은 참고인인데 범죄 수사를 위해서 꼭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국 시 통보만 되겠죠. 그다음에 증인이나 감정인, 또 형사 재판에서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한 사람도 이 입국 시 통보 절차를 통해서 입국했을 때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해외에서 이 피의자가 체류하고 있으면 이 여권법상 이 여권 무효 조치도,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여권 무효 조치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법소년에 대한 출국 금지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비어있는 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입니까? 네, 이 출국금지 제도라는 게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네. 범죄 수사 등에 널리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에서 14세의 경우에 10살이 넘었지만 아직 형사처벌 받을 수 없는 예. 나이에 속한 예. 소년들을 말하죠. 예. 예. 이제 이런 촉법소년은 이 수사나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는 대상이지만 이 형법상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예. 범죄를 저질렀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달리 말하면 촉법소년이 범죄를 한 다음에 출국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14세 이상의 그 소년범을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예. 이 범죄소년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니까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소년법 55조에서는 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구속영장 자체가 좀 청구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마치고 소년부로 송치했을 때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또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출국 금지 처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좀 실제 판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판례에 의하면은 출국 금지 자체에 대해서 네. 이게 어쨌든 출국의 자유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 거주 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고 네. 그것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도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국 금지 관련 법적 분쟁은 대부분 국세 체납 예.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출국 금지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정당하냐 안 하냐 부분이 많이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련 판례를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판례가 이런 국세나 뭐 체납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인 원고가 있었는데 예. 회사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회사가 이제 채무 변제를 못하고 이미 경매가 개시가 되었고요. 이미 경매가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못 냈고 예. 세무관청은 이 원고 소유의 그 부동산이 지방에 좀 있어서 그것을 압류했는데 이제 원고는 그 이후에 해외 출입국하면서 사업 활동도 하고 예. 체납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원고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1심, 2심, 3심에서 좀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서 국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이것이 어떤 조세 미납자의 신변을 확보하거나 뭐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의 해결 의지가 사안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보호자가 자녀인 촉법소년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버리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물론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소년법상의 사법 절차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중지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는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보호자들이 수사를 받던 중 출국을 할 때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범죄 절차 그리고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절차에도 출국 금지, 입국 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촉법소년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를 좀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출국 금지 관련해서 변호사님 조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이 촉법소년이 만약에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되었다면 조사에 적극 대응해서 이 형사 사건을 해결하고 이외에 이제 체납 등으로 출국 금지되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제도 등을 고려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